네,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율주행차랑 관련된 영상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채널, 안대현 채널에서 안대현님께서 또 자율주행에 대한 정말 훌륭한 의견들, 그리고 전자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또 자율주행 시대에 대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안대현님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또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운전자 과실, 두 번째 차량 결함, 세 번째 그다음에 뭐 외부적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부적 상황에는 뭐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떨어진 뭐 장애물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게 되면 이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가 제로가 됩니다. 맞잖아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운전자로 인한 과실이 생겨나겠습니까? 뭐 그게 전자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입되게 됐을 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에 이 AI, 인공지능, 그다음 뭐 전자인, 이게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대해서 뭐 도덕적 가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 떼돈을 벌게 되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자동차 손해보험사죠.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이런 회사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가게 됩니다. 왜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그 보험료를 인상할 때마다 하는 말이 꼭 있죠. 보험료율, 그 다음에 손해율,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할인받으시는 경우 있죠. 자동차에 에어백, ABS, 이런 안전장치 갖고 있으면 보험료 할인받잖아요. 근데 요즘 또 에이다스 시스템이 되게 많이 보편화돼서 그런 안전장치, 그 다음에 주행 보조장치를 갖고 있으면 추가적인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험회사도 바보가 아닌 게 그 고객한테 만약에 안전장치를 갖고 있는 차에 대해서 5% 정도 할인을 줬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이익 자체는 그 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정도 혜택을 고객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된다.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런 할인 제공 혜택을 제공할 겁니다. 하지만 돈은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보험사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죠? 자, 그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사고의 직전의 순간에 이 미키마우스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저를 살릴 것인가, 이 판단에 대해서 AI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현명한가? 보험회사가 가장 싸게 막을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미키마우스가 아닌 저를 살려야겠죠. 그런 식으로 AI한테 판단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뭐 동물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살릴 것인가? 당연히 인간을 살려야겠죠. 한 사람을 죽일 것인가 두 사람을 죽일 것인가? 당연히 한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싸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 OEM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도로, 교통, 사람,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기술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직 판단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웨이모가 지금 애리조나에서 지금 상용화 시킨 그 서비스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애리조나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애리조나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 미국이라고 하는 도시 특성상 아주 그냥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십자가로 잘 나 있죠. 네. 가장 어려운 판단이 비보호 좌회전인데 그것도 교통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자동차를 가져와서 지금 만약에 강남역 한복판에 떨궈 놓는다, 아니면 부산에다 갖다 떨궈 놓는다, 그러면 그 차가 바로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술과
AI의 진보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런데 그 시점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시장 자체가 완전히 공급 과잉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에서 다른 메이커들하고 가장 차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 이 전략이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OEM들이 이 자율주행차를 지금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제조사들이 시장에 내놓는 시점이라면 당연히 사고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요약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떼돈을 버는 기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보험회사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사고의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당연히 싸게 막을 수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현재 OEM들이 자율주행차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은 좀 미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차 시대는 멀지 않은 미래라는 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이 자율주행차가 우리의 삶을 얼만큼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에 여행을 가는데 서울에서 만약에 밤 11시에 출발을 해요. 그럼 저는 차에서 그냥 자는 거죠. 근데 눈을 떠보면 바로 앞에 해운대 바다가 딱 펼쳐져 있는,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가끔씩 잠을 자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리고 안대호님하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